여기 부등식을 안 배우신 분들이라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들으셔도.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위에를 보면 우리가 분수보다는 정수가 좀 편하지 않니? 양변에 뭘 먼저 곱할까? 4를 먼저 곱해서 쓰시면 그럼 얘는 2 약분되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4 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전개하면 10x고 넘기면 9x니까 바로 9x라고 쓰고 2a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고, x는 숫자가 꾸질꾸질하니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이게 위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되겠고, 아래의 부등식은 자 다 정수로 만들어주려면 6을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을 곱하면 얘는 3x고 뒤에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3x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이거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뭔지 모르고 얘는 구했습니다. 2분의 3 이하. 수직선에 표시하면 이 범위가 되겠고, 근데 공통되는 범위가 제가 나오려면 다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돼야 공통되는 부분이 이거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이게 뭐 나오면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9 곱하시면 자 a는 2분의 11 나오겠죠. 뭐 숫자는 조금 이쁘지 않지만 이게 그대로 답이 되겠고.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한 칸씩 불쾌하게 떨어질까? 칸이.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체육대회 하니? 내가 체육대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신발 던지기를 한다며? 신발은 왜 던지는 거임? 체육 종목으로서 신발 던지기를 왜 하는 건지. 자, 그래도 요즘은 막 그런 거 연습을 좀 안 하나 봐. 예전엔 체육대회 하면 막 같은 반 반티 맞추고 뭐 춤춘다고 연습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코로나 뒤로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847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847번은 비단 이 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2학기 때 똑같이 나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다시 집합 명제할 때 보면 표현 방법만 다르지 이거 그대로 또 나와요. 자, 이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잘 보시고, 일단 개수를 정수로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위의 식은 양변에 8을 곱할 거야. 8을 곱해서 제가 아래 쓰면 여기 8 곱하면 얘는 4x 마이너스 2a, 여기다 8 곱했으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당연히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거 넘기면 2x고 2는 양수니까 뭐 부등호 방향 전혀 변화 없을 테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부등식 푼 거죠. 뭐 제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더 쉬울 것 같아. 그냥 5x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될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야 되지. 맞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표현 방법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1개다라고 했어요. 음의 정수가 1개. 그럼 제가 이걸 수직선에 표시를 해볼게. 얘는 3 이하래. 그럼 음의 정수면 뭐 대충 써보면 이렇게 있을 텐데, 아래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3 이하야. 여기 채워져 있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거였지. 근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의 음의 정수가 하나라면 그 음의 정수는 뭐가 돼야겠니?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겠죠. 얘는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쪽인데 얘만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포함을 하게 그림을 대충 그려. 지금 여긴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경계 포함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예요. 맞죠? 지금 양의 정수에 관한 멘트는 없습니다. 양의 정수는 3개가 포함되든 2개가 포함되든 알 바 아니고 음의 정수가 요거 하나만 포함되면 돼요. 얘가 1로 가면 2개 포함되겠지? 그러면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등호 관계를 유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항상 앞으로도 부등호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등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만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일단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정수가 마이너스 1만 포함이 되려면 이게 부등식 작성한 거예요. 이게 부등식을 작성한 것이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생각을 하라고. 생각. 자, 이쪽 등호 들어가도 됩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면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2개 나오지. 이쪽은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은 등호 들어가도 되나? 되죠. 이쪽은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도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하나 맞아요.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생각하셔야 돼. 자, 근데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부등식의 이용해서 다 2를 곱하시고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세변에 다 1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 2로 다 나눠주시면 양수니까 여전히 부등호 방향 변화 없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답 되겠지. 네, 맞아. 이거 집합과 명제 시간에 똑같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등호 관계 파악하는 거 유의를 좀 해주시고 또 불쾌하게 떨어졌구만. 자, 그 다음이 855번 질문 들어온 게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 최소값이 10이다.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사이범위라고 했지. 이건 바로 풀어내셔야 돼.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절대값 x가 어떤 양수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는 그 a랑 마이너스 a의 사이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 외에 우변에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나 이 안에 있는 식이 복잡하면 그때는 범위를 다 구분해서 푸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냥 뭐 외우는 법은 간단하죠. 이걸 그냥 시옷이라고 생각을 해. 사이 범위 a랑 마이너스 a 사이 범위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절대값 x는 애초에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가 x면 이 거리가 절대값 x죠. 그러면 절대값 x,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게 나오려면 x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여기 있는 거 어느 걸 잡더라도 원점부터 거리가 2보다 작겠지. 그래서 사이범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는 뭐 계산을 해보면 바로 풀어내면 되죠. 자, 이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7 미만이래. 그럼 사이범위고 마이너스 7이랑 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x만 남겨야 되잖아. x만 남겨야 되니까 다 a를 더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다 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니?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죠. 맞죠? 그냥 얘가 뭐 나오면 되겠어? 9 나오면 되지 뭐. 맞지? a도 정수라고 했잖아. 물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도 10이 맞습니다. 10이 맞는데 문제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a-7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9가 와야 되겠네. 그럼 뭐 나옵니까? 16 나오죠? 16. 네, 됐어요. 역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게 어려워하시는구만. 자, 861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그냥 열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푼 건 이쪽이 숫자가 써 있는 경우 얘는 숫자가 아니라 x값에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범위를 다 구분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일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보통 케이스 구분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건 다 배웠지. 얘가 그냥 x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열어주려고 노력해야 돼. 그럼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눠지는 거니까 얘가 딱 0이 된 x값이 1이죠. 1을 기준으로 범위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1 이상이다. 1 이상이면 이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지. x에다 1보다 큰 애 집어넣으면 양수잖아.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날아가겠지. 자, 1 이상이면 얘를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럼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또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지금 1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만족하면 해지. 1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만족하면 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적어주셔야 되죠. 1 이상일 때 얘를 만족해야만 첫 번째 해가 되니까 1 이상이면서 2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1보다 작으면 이 숫자 자체가 음수죠.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1보다 작으면서 3분의 4보다 클 수가 있니? 없지 않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 1보다 크면서 병신 작으면서 3분의 4보다 클 수는 없죠. 없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방정식에도 해가 없는 경우가 있듯이 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근데 이 범위가 여기 들어가야 된대. 포함이 된대. 그럼 그림을 그려. 얘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빵꾸 뚫어서 그릴 거고, x는 a 초과에 포함이 되려면 a가 이쪽에 있으면 되죠. 그럼 a보다 큰 이 범위에 얘 다 들어가지? 맞습니까? 그럼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시고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등호를 생각하라고. 같아도 되죠. 같아도 포함한다라고 하지. 우리 선행했을 때 집합에서 보면 이거나 이거나 서로 포함하는 거 맞지? 똑같아도 등호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같아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아도 포함한다. 등호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등호 들어가도 되죠. A가 정확히 이어도 그럼 둘이 똑같은 범위야.
똑같은 범위인데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합니다. 수학에서 하니까 뭐 나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제 복잡한 865. 자, 중복돼서 사용된 경우네요. 이거 왜 다 한 칸씩 떨어져 있니? 굉장히 불쾌하네. 자, 이쪽은 이게 상수죠. 상수입니다. 이거를 통째로 그냥 어떤 x, 라지 x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결국 이 부등식은 이거죠. 그럼 얘는 바로 풀 수 있지. 범위를 구분할 필요 없이. 맞습니까? 이게 절대값 기호가 중복돼서 사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걸 통째로 그냥 라지 x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절대값 라지 x가 3 이하니까 라지 x는 그대로 이 범위예요. 사이 범위. 그럼 라지 x가 뭐였냐? 이제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결국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선생님 음수면 안 돼. 음수면 당연히 안 되지. 음수면 왜 안 되냐면 이런 거는 절대값 씌워졌는데 마이너스 7보다 작을 수가 없죠.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아예 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이제 부등식의 세 변에 뭐 더해야 돼? 2를 더할 거예요. 가운데 x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맞지? 굉장히 천천히 봅시다. 이건 결국 두 부등식을 합쳐서 쓴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지.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x를 데려오더라도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아? 그치? 얘는 항상 성립이에요. 여기 허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범위라는 얘기고 얘는 항상 성립이야. 내가 x에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0만을 집어넣든 절대값을 씌워줬기 때문에 언제나 음수보단 큽니다. 그럼 이 연립부등식은 아래에만 만족하면 만족이 되겠지. 아래에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만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려고 보니 또 사이 범위죠. x에 관한 식이 와 있고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가 5 이하니까 바로 사이 범위. 이렇게 다 1씩 더해주면 이런 범위 나오겠지.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가 되겠네. 자, 여기서도 혹시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 사이에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최대에서 최소 빼고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왜인지는 몇 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몇 개지? 3개지. 2, 3, 4. 그 3개라는 건 최대에서 최소 빼고 플러스 1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5, 6, 7, 8, 9, 10 6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 만족시키는 5개 나와야 되지. 5, 6, 7, 8, 9. 이때는 최대에서 최소 빼시면 되고 다 이렇게 구하고 있지.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면 최대에서 최소 빼고 빼기 1 하시면 돼. 그러니까 등호가 한쪽이라도 있는 경우가 기준으로 최대에서 최소 빼시면 되고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 1, 둘 다 빠져 있으면 마이너스 1 하시면 정수의 개수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 뭐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 내진 않겠지. 근데 매번 당연히 문제 풀다 보면 자, 당연히 A, B가 정수인 경우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대로 B-A개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등호 한쪽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막 빨리 풀 때 이해가 어려울까 봐 제가 잠깐만 정리를 했고 866 866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고, 얘는 한 번에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통째로 절대값 씌워준 게 아니라 앞에는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x 마이너스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0이 되는 x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 0을 경계로 숫자는 양수 음수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1이죠. 이걸 굳이 제가 수직선상에 표시해보면 범위를 이렇게 3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1, 2, 3번 범위로. 자, 뭐 2개보다 많게 3개, 4개가 나올 리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 2개까지만 잘 하시면 되고, 첫 번째 1번 범위. 1번 범위는 x가 1 이상이에요. 1 이상이라는 얘기는 둘 다 무슨 부호란 얘기인가? 둘 다 양수인 경우를 하는 거죠. 0까지 포함해서. 1 이상이면 둘 다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면 저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보통 제일 못하니까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k가 3보다 크대. 얘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여기다 3보다 큰 애 집어넣어봐. 뭐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딱 1이고 4 같은 애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큽니다. 자,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x가 1 이상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첫 번째 이렇게 나오겠고, 자, 이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 이 범위. 이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니까 얘는 양수인데 1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음수인 범위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등호는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띄나요? 라고 하면 수학에서 보통 매너가 x쪽으로 부등호가 열려 있을 때 등호를 이쪽에 추가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부등호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하지.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빼시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되지만 않게 범위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면 앞에 건 양수야. 뒤에 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 짠, 짠 없어지고, 그럼 k는 3 이상이다 라는 뭐 얼척없는 식이 나오네요. 잠깐, 이게 맞니 지금? 네. 근데 문제에서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성립한다라고 보셔야 되겠네. 맞죠? 자, 지금 이 부등식을 풀어본 결과 x는 없어지고 3보다 k가 같거나 크다는 얘기이지. 근데 애초에 k가 3보다 크다며. x가 이 범위이면 요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은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이에요. 헷갈리지? 3보다 크면 당연히 3보다 같거나 큰 것도 맞지. 그냥 4 같은 애 생각해보면 되잖아. 4 같은 애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거 만족입니다. 이 말은 이 범위에서는 항상 만족이란 얘기야. 이 범위가 항상 만족이란 얘기는 이 범위 자체가 해란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의 해고. 해가 여러 개입니다. 지금 여기가 1차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자,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상황을 말해요. 그럼 둘 다 부호 반대로 나와야겠지.
자, 그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돼야 되겠고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3 집어넣었을 때가 딱 마이너스 2고 5 같은 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얘보다 작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네. 범위가 3개네요. 맞죠? 근데 뭐 이런 질문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이 케이스는 왜 안 나오나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이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x에 2를 더한 거고 2를 뺐으니까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지.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근데 더 큰 애가 음수고 더 작은 애가 양수가 될 수가 없죠. 이 케이스는 알아서 걸러져서 나오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주의하실 점이 지금 이 부등식에서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예요. 방정식도 2차 방정식 풀면 2 또는 3 나오면 둘 다 해지. 부등식도 지금 3개가 나왔으면 3개가 다 해입니다. 해인데 합쳐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 미만까지, 다시 마이너스 2부터 1 미만까지, 다시 1 이상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다시 거기서부터 1까지, 다시 1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만족시키는 해를 제가 한 방에 쓰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눈빛들이 어렵지.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된대. 6개? 6개라. 6개가 나오려면 먼저 이놈을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쪼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자, 이거 너무 헷갈린가? 여기까지는 되는 거 맞죠? 그럼 K가 일단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3보다 크고 그 정수가 어떻게 되나?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범위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K. 되게 어려운 문제 냈네. 빼기 2분의 1.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고, 맞죠? 여기 써있는 애는,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K면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 다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고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의고사 30번 같은 문제를 내놨네. 얘랑 얘랑의 정 가운데는 어딜까? 정 가운데가 어딜까요? 정 가운데라는 건 평균이죠. 그럼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지.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어디죠? 더하면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이 둘의 정확히 가운데입니다. 얘랑 얘랑의 가운데는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거를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자, 제가 조금 비교적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범위와 이 범위는 항상 중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격들이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간격이 똑같으려면 정수 6개를 포함해야 된다며. 정수 6개를 포함하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거 3개, 이쪽에 이거 3개.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정 가운데는 항상 얘니까 이쪽도 이렇게 벌어져서 정수의 개수가 더 많아지죠. 결국 얘가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등호를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 6개. 2는 돼도 됩니다. 정확히 2가 2면 이렇게 딱 떨어지겠지. 2는 돼도 되고 3은 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포함되는 순간 얘도 포함되니까 이쪽은 등호를 빼주셔야겠네. 자, 다 1씩 더하시면 5 이상 7 미만 나오겠죠. 5 이상 7 미만.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풀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애초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펀해자에 보면 우리 비슷한 모의고사 30번 기출 몇 개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큰 틀에서 부등식을 한 번 더 보면 그때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때는 조금 더 쉬울 테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럼 그 다음 본격적인 부등식. 자, 여러분들 책에 130페이지 보면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죠.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건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잘 보시오. 2차 함수는 이번 시험범위였지. 이번 시험범위였습니다.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으로밖에 안 그려지지, 2차 함수는. 그럼 제가 어떤 2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부등식을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 그래프만 보고 부등식을 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fx래. 그럼 이건 2차 함수지. 근데 2차 함수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은 거고, 함수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면 여기서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만 한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fx예요. fx가 0 이상이다.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이거는 잠깐만 메모를 해놔. 내가 하도 설명을 해도 전혀 그래프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fx는 함수값이에요. 그죠? 내가 이 2차 함수에 x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지. fx가 함수값이 0 이상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부등식이. 오케이? 저 2차 함수에 함수값이 0 이상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근데 함수값이 0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같거나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림에서 봤을 때 x축 위.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돼야 되는 건 여기서 이 부등식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fx래. 이게 fx인데 함수값이 0 이상 나오는 x의 범위를 적어달라라고 하면 함수값이 0 이상 나오는 데가 여기랑 여기죠. 그죠? 그놈의 x의 범위 구해달라고. 그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죠. 등호 포함해서. 자, 이거 이해됩니까? 맞죠? 그럼 똑같은 부등식에서 똑같은 fx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돼. fx는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리고 x에 무언가를 딱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지.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 써달라는 얘기야.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쪽,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x가 등호가 없으니까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면 함수값이 다 0보다 작게 나오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돼? 이게 거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거의 시작과 끝인데 가끔 뭐 선행을 잘못하거나 뭐 이상한 잡서만 봐서 막 이렇게 열려 있으면 사이범위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뭐 반대범위요, 그것만 외우시는데 그것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함수를 확장을 해볼게. 그럼 fx를 이번엔 특정해 볼게. 여기 이거 못 그리시는 분 없죠? x축과의 교점이 2랑 3이고 아래로 볼록이지. 지금 여기는 2차 함수 단원이 아니니까 대칭 축이나 뭐 이런 걸 정교하게 구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거 편의상 fx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 얘가 0보다 크대. 큰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는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게 여기랑 여기 아니야?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fx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범위 구해주면 되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죠. 여기. 자,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인데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뭐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해가 일반적인 경우고 자,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려서 풀 수가 없죠. 항상 그림을 그려서 풀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으로 범위 결정해 내시면 됩니다. 자, 일반화해 볼게. 일단 이 2차의 개수를 양수해야 돼요. 양수로 맞춰졌을 때 0쪽으로 열려 있으면 이거 그냥 아까랑 똑같은데 시호처럼 생각해. 그냥 사이 범위. 얘랑 얘 사이죠. 당연히 사이 범위인데 정신이 제정신이면 3을 이쪽에 적을 수는 없지. 2가 더 작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뭐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어거지로 맞추면 가 외 범위, 바깥쪽 범위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2랑 3의 바깥쪽이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걸 그럼 빨리 해볼게. 얘를 풀래.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방정식도 다 풀었고 당연히 되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바깥쪽 범위죠.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맞지?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할 텐데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됐어요? 일단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가온이는 그럼